올해 5월 5일 자정 무렵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살 남성 장윤기가 길에서 17살 여고생 이채원 양을 15분 동안 쫓아가 데려가려 했으나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도 장윤기의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남고생과 통화하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바로 도망했으나 1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경찰관 22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조사했습니다. 범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해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범인의 차량과 거주지에서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고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 수사팀이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범인 아버지의 증거인멸을 도와주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7월 6일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동시에 수사팀 22명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발표와 보도에 따르면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범인의 거주지에서 증거물을 발견했으나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수색했지만 역시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범인의 차량과 거주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범인 아버지에게 주고 증거인멸을 도왔습니다. 범인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범인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수사팀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당초에 수사팀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경찰서장이 단순 살인으로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요지경입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도리어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 아버지의 증거인멸을 도왔습니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맡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수사팀장 긴급 체포까지 2달 동안 경찰 내부의 기강이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견제받지 않고 수사권을 독점하면 혐의가 축소되거나 사건이 왜곡되고 심지어 경찰이 범인 측과 유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상과 경찰의 기강회의가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수순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면 탄탄한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에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보안 수사를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예외적으로 최대한 2달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갖는다고 해도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증거를 인멸해 사건을 조작해 놓으면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보안 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의심된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경찰의 수사 독점이 갖는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무장관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무장관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당이 퇴짜 놓으니까 야당한테 부탁한 것입니다. 한심한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합니까? 집권 측은 뜬금없이 공소심의위원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청은 올해 10월에 공소청으로 축소돼 기소권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당론 법안과 별도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권마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지방법원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약칭 공심회를 두어 검사의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공심회의 결정에는 공소청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공심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은 검사 대신에 공소를 유지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공심회가 결정하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공심의 외부위원은 검사보다는 권력의 입김에 더 약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당 관련 사건은 불기소로 유도하고 야당 관련 사건은 기소하는 것으로 뒤집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집권 측은 도대체 국가의 사법체계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함께 들여다봐야 전모가 보입니다. 정권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꿨습니다. 법관, 검찰,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 싶으면 아무나 그들을 법 왜곡죄로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를 통해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합니다. 공소 취소의 밑밥으로 깔았던 연어 술 파티가 거짓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그 근거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검찰권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의 사법체계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범죄자를 합당하게 처벌하고 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방어권도 평등하게 보장받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그런 최고 가치와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은 경찰은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며 절규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를 향해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산하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씨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개 여성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보안 수사권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 의원은 보안 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래도 정부 여당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사법체계의 중대한 국면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권력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보다 범인을 돕는 결과가 된다면 국민은 당연히 묻게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혹시 대통령 한 사람의 철통 방탄을 위해 사법체계를 파괴한 것은 아니었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